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제 선고를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흘째 SNS에 맹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겁니다.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이 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거고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했어요.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이제 우리 그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요. 소추하고 재판을 분리한다. 이걸 탄핵주의랍니다. 탄핵주의. 네. 소추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게 유지하는 검사가 하죠. 그다음에 재판은 판사가 해요. 옛날에는 원님이 다 했어요. 원님이 기소하고 원님이 재판하고 원님이 집행해. 이걸 규문주의랍니다. 반대말은 탄핵주의. 이 말은 이게 소추하고 재판이 구별된다. 분리하는 거죠. 예, 용어가. 자, 헌법에 소추를 대통령은 안 당하죠. 근데 재판에 특권이 있습니까?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 빼고는 형사상의 소추, 공소제기, 추가로 기소 이걸 안 당한다는 뜻입니다. 이 말은 이게 재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.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게 재판은 진행되고 그게 만약에 집행유예가 되거나 선거법에 100만 원 넣으면 그거는 당선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이게 새롭게 뽑아야 되는 거죠.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고 있어요.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은 시간은 이재명 편이 아니다. 시간은 자기들은 처음에 3년만 끌면 내 대통령 되면 다 끝나겠지. 3년만 끌자 이랬는데 이러면 국민들이 찍겠습니까? 3년 뒤에 대통령이 재판받고 대통령이 날아갈 수 있는데 불안해서 찍겠습니까?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려면 어떻게든 깨끗하게 무죄를 다 받아서 사법 리스크를 클리어하게 안 해놓고는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 놓기도 전에 후보되기도 어렵다 봅니다. 근데 이제 84조를 놓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의 영역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하더라고요. 저는 이게 3년 뒤에 논쟁인데 너무 일찍 시작하는 그 경향이 좀 있다라고 카드가 너무 일찍 나왔다.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.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못 가면 다음에 여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쉽지 않은 대선이 될 겁니다.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야당의 후보가 아직 누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때 가서 그 전략들을 또 짜내는 것인데 지금 아예 이렇게 상정해놓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건 그저 그냥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헌법 이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지 자체가 국정의 안정성인 겁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추 권한을 따로 이제 그 명시를 해두고 있는 것이고 내란과 외환 이 관련된 거 이외에는 소추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거는 재판도 포함한다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면 재판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대통령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 상황이 국정 불안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 헌법의 조항은 어찌됐건 안정성 이런 것들을 5년을 정확하게 해주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그건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정도의 권한만 딱 준 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재판이 만약에 그 이전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판 법원이 저는 이거를 그냥 진행할 것 같지는 않고 5년 뒤에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자기네들이 지금도 검찰도 속도 조절할 거 속도 조절 다 하고 법원도 속도 조절할 거 조절 다 해가는데 굳이 이 건만 이재명 건만 그럼 또 안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너무 빨리 이런 식의 논쟁이 시작된 거이기도 하고 그 전에 재판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 84조 해석을 저는 꺼냈을까요? 존재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존재감이다. 네, 그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이걸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러지? 그래서 저는 한번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잊혀질 것이 두렵다면 실제로 지금 대항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하지 못할 거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혼자만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에 대한 책을 쓰시고 그걸 가지고 대중강연을 좀 하셔라.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지금 각을 세우면 너무 빠르잖아요. 당대표 같은 거 이런 거 얼씬 하지 마시고 어차피 들어가면 또 몇 개월 뒤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. 대통령한테. 그러니까 굳이 그런 수를 두지 마시고 차라리 1년 남은 그 상황, 대선이 1년 남은 그 상황에서
대통령은 그때는 각 세워가지고 막 싸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차별화도 되고 국민들의 선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니 오히려 그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럼 생각합니다. 이동학 최고는 네.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등판하면 안 된다라는 근데 입장이세요? 등판에서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. 뭘 얻을 수 있어요? 서정훈 변호사는 어떠세요? 아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안 나가려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후에 계속 이제 그 조국 땅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이 계속 배신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.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과연 대항마가 누가 있느냐 이런 데 요구가 많아요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해야 된다. 이재명 대표하고 맞짱 뜨려면 이런 데 요구가 많아요.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저는 이번에 놓을 걸로 봐요. 나올 왜 그러냐면 거다. 이제는 안 놓으면요. 진짜 이게 우습게 돼버리고 오히려 이제 또 이제 안 놓으면 2년간 잊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저는 뭐 본인이 출마할 걸로 이게 전당대에 보이고 아마 이제 의대한 어차피 이게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는 맞아요. 그렇지만 이제 저는 다른 주자들도 좀 용기 있게 전당대에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. 뭐 윤상현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김태호 의원이든 다른 안철수 의원이든 유승민까지 전부 이게 다 출마해서 한번 한동훈 위원장까지 한번 이게 치열하게 경쟁해봐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.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 잊혀지는 걸 좀 두려워하는 스타일인가요? 아니 근데 거의 뭐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모든 정치인이 다 이게 잊혀지는 걸 좋아하는 정치인 관종기가 있죠. 관종기가. 다 그렇죠. 네.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가 되려면 어쨌든 그 좀 용산과의 관계를 좀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지금 이제 용산과 공적인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. 어차피 사적으로 옛날처럼 이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이런 건 해보기 어렵고요. 이제 또 눈에 그래서도 안 넣으면 되고 아픈가요? 예, 그래서도 안 되고 이제는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와 대통령으로 서로 게 공적인 대단한 관계입니다.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또 이게 할 말은 서로 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될 걸로 저는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도 사적인 이제 더 이상 앙금은 없는 걸 알아요.